네, 저희 프리마켓 온에서 새롭게 준비한 코너죠. 오늘부터 미국 ETF 시간이 왔습니다. 다양한 미국 관련 ETF 동향 또 상품들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대신증권 박현정 연구원님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최근 상황들부터 보죠. 이번 한 주 동안 52주 신고가 돌파한 ETF 상품들 꽤 많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52주 신고가 돌파한 ETF들을 보면 이제 저희 스타일별로 봤을 때는 이제 성장 스타일과 그리고 모멘텀 스타일의 ETF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섹터로 접근을 했을 때는 정보기술 섹터나 아니면 유틸리티 같은 섹터가 있었고, 업종 단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항공우주와 방산 ETF도 52주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마로 봤을 때는 사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ETF인데요. 네.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운용하고 있는 ARKK 상품 역시도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미장이 계속해서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련 ETF들이 전반 다 수익률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장이 좋았기 때문에 베타를 높이는 그런 고베타 상품들의 성과가 유독 좋았다라고 봐주시면 또 어려운 말을 되겠습니다. 쓰시면 안 돼요. 고베타, 그러니까 네. 베타를 높인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베타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베타가 예를 들어 2다라고 하면 시장이 1% 오를 때 이제 이 상품은 2% 오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장이 좋을 때 더 좋다 대신에 이제 빠질 때는 조금 더 성과가 저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베타가 높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쓰는 그런 ETF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레버리지를 2배, 3배 추종하는 뭐 그런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레버리지 전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베타를 높여가는 그런 전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미장의 전반적인 강세에 따라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ETF 상품들 많이 있다라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좀 소개해 주실 여러 이제 ETF들이 있는데 네. 일단 컨셉은 이거예요. 혁신기업 테마 ETF. 네. 혁신기업이라고 하면 미국에 많이 있다는 거 저희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혁신기업인지도 중요하고 네. 분야별로도 혁신기업들이 또 다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혁신기업 ETF라는 테마 자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제 혁신기업 ETF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이제 특히나 저희 2020년에 한국인들이 많이 사랑했던 이제 돈나무 언니가 운용하는 이제 사랑도 했지만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랑과 차트가- 미움이 교차하는 분이죠. 네. 이제 그런 상품인데 여기서 말하는 혁신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의 배당이나 아니면 이제 저평가 여부를 고려한다기보다는 네. 이 기업이 향후에 얼만큼까지 성장을 할 수 있냐, 단순한 이제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이제 투자하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화면을 미리 준비해두긴 했는데요. 네, 보여주세요. 네, investing.com에서 이제 차트를 제가 조금 해놨는데 네. 지금 네. 노트북 화면에 스캔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 설명해 주세요. 괜찮아요. 네. 화면 보시면 설명해 주시고 네, 제가 전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상품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연초 대비 한 35% 올라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S&P 500 지수가 7.6% 올라와서 좀 약간 주가 측면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이제 유동성 사이클이었던 2020년을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20년 이제 3월 23일이 이제 주식시장의 저점이었거든요. 네. 한 폭락을 쫙 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저희 V자 반등을 그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글로벌 M2 증가율이 최고치를 찍었던 게 통화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 돈이 가장 많이 풀렸던 게 이제 22년 3월 23일이었는데요. 그때까지 이제 아크 ARKK 상품이 이제 217.3% 상승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시장 대비해서 한 142.6%포인트 알파를 창출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평균 수익률 대비 훨씬 더 크게 웃도는 네, 맞습니다. 수익률을 만들어냈다. 네.
이제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일단 투자 철학 자체는 네. 성장주에 대한 공격적인 배팅을 기본 전제로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유동성 장세가 시작됐던 그 시점에 맞춰서 했던 게 네. 소위 말해서 시장 평균 상승률을 훨씬 더 웃도는 수익률을 냈다. 네, 맞습니다. 라는 건데 네. 그때 그 시점을 지금으로 옮겨와 보면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상품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네. 요 ARKK 상품이랑 이제 글로벌 유동성,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차트로 그려보면 완전히 동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유동성을 2개월 정도 후행을 하고 비트코인이 이제 3개월 정도 후행을 하는데 이 상품은 거의 동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저희가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이제 8월 말부터 아마 SLR 규제 완화 시행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계속해서 하반기 후반부로 옮겨갈수록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결국에는 시장에다가 돈을 뿌려대는 그런 성격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상품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근데 이런 상품들의 특징이 수익이 너무 좋고 할 때는 네. 너무 행복한데 반대로 이제 유동성 장세가 끝났다거나 네. 혹은 끝물에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네. 이게 반대로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하이리스크 네. 하이리턴 네, 정확하십니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성이 꺾이기 시작하면 탈출을 하셔야 하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딱 관련 상품 하나 소개를 해주세요. 네. 네, 그래 그래서- 딱 손에 잡힐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티커 같은 경우에는 ARKK 상품이고요. 그래서 아크 이노베이션 ETF입니다. 그래서 순자산 규모는 한 6.8억 달러 정도 되고 있고 상위 보유 종목을 보시면 이제 뭐 저희 테슬라 한 9.7%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로블록스 그리고 이제 로쿠,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같은 종목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이 상품이 이제 저희 6월 초에 서클을 선제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었다가 이제 서클 주가가 많이 급등한 뒤에는 비중을 좀 줄여가는 그런 방식을 채택해 가면서 알파를 창출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 뭐 코인베이스, 로블록스 다 사실 성장주라는 네, 측면에서 보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걱정은 이거죠. 네, 이게 이제 들어가는 시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 다르시잖아요. 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만한 네. 상품이라고 보시는 건지 네.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좀 여쭐게요. 네, 저는 지금 들어가도 이제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반기에 있을 그 두 가지 모멘텀이 유동성을 개선시킬 요인이기 때문에 아까 SLR 규제 같은 거 말씀이신 네, 거예요? 은행 맞습니다. 레버리지 규제 말씀하시는 네, 거죠?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을 이제 아마 그걸 완화를 하게 되면 이제 미국 메가뱅크들에게 대차대조표상으로 이제 최대 5.5조 달러까지 여유 자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제 은행 입장에서 대출을 통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 장기 국채를 매수함으로써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어쨌거나 유동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티커 ARKK ETF 상품까지 알아봤습니다. 대신증권 박은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